안녕하세요. 최다은 변호사입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추행을 했대. 자, 이런 사건들이 있어요. 최근에 상담을 여러 건을 했는데 이런 경우 구속되는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해자 측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는 추행을 한 게 아니래. 그냥 뭐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니까 야, 뭐 열심히 하고 있지? 야, 뭐 언제는 뭐 배가 아프다 그래서 막 뭐 쓰러졌다거나 뭐 이랬대. 왜 만져요? 자, 만지면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심플하게 말씀드립니다. 만지지 마세요. 자, 애가 아프대요? 그럼 자, 어디가 아프니? 이러면서 막 만지지 마시고요. 아파? 자, 집에 가. 빨리 집에 가. 라고 하든지 병원에 가. 아니면 약을 먹어. 라고 얘기를 하든지 부모님께 연락을 해서 부모님한테 뭐 갑자기 애가 쓰러졌으면 뭐 119를 부른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아프니? 어디 배가 아프니? 뭐 이쪽이 아프니? 이쪽이 아프니? 자, 만지지 마세요. 왜 만집니까? 남자 선생님이 특히 대부분의 문제가 이제 그런 거겠죠. 남자 선생님이 이제 여학생을 만졌다는 걸 텐데 대충 범죄 일람표를 보면 다 그런 거야. 뭐 등을 쓰다듬었다. 어깨를 쓰다듬어. 뭐 이렇게 뒤에서 뭔가 잘 풀고 있니? 뭐 이런 식으로 본다고. 그런 케이스들이 쌓이면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사실 구속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봤던 사건들은 일단 구속이 되는 경우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자,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는 경우들보다 일단 1심에서 구속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학원 선생님 혹은 뭐 교회에서 뭐 랭귀지 스쿨 같은 걸로 뭐 그런 선생님들이 학생을 상대로 추행을 했다라고 하는 경우는 웬만하면 구속이 되고요. 무죄를 입증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한 명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진술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도 그런 걸 본 적 있어요. 선생님이 걔를 어깨를 이렇게 쓰다듬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라든지 아니면 애들이 워낙 사진을 많이 찍으니까 선생님이 막 뭔가 이렇게 막 안고 있는 듯한 모습을 사진을 찍어 놓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굳이 막 공소사실의 어떤 디테일한 부분이 아니 걔가 뭐 3시쯤이라고 했는데 3시에 난 얘 만진 적이 없어. 이런 식으로 다퉈봤자 무죄가 안 나오더라.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무죄를 다툴 때도 굉장히 신중하게 다투셔야 되고 무죄가 인정되기가 정말로 어렵기 때문에 애초에 학생들과 신체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만약에 뭐 어쨌든 호의에서든 아니면 뭐 선의에서든 어떤 식으로든 신체 접촉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빨리 합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무죄나 유죄에 대한 스탠스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내밀하게 판단을 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잘못 무죄 주장했다가 구속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고 실제로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요. 사건 초반에 저랑 상담을 했었대요. 굉장히 어두운 얼굴로 방문 상담을 왔어. 안녕하세요. 뭐 무슨 일이세요? 했더니 전에 변호사님이랑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한두 건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기억이 안 납니다. 내가 사건을 맡았던 게 아니면 기억이 잘 안 나요. 또 그래서 근데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했더니 변호사님께서 그때 이거 유죄가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고 구속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 무죄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게 어떻게 유죄야? 라고 하는 변호사님을 통 크게 선임을 했고 그리고 나서 1심에서 구속이 됐는데 그 변호사님이 혹은 이제 다른 변호사님이 이거 1심 판결이 잘못됐네. 항소심에선 더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해봅시다 라고 해서 무죄 주장을 했대. 항소심에서. 그랬더니 뭐 이제 징역형이 사실심에서는 징역형이 정해진 거야. 항소심이 끝났어. 대법원 상고심을 맡기고 싶다고 온 거예요. 이미 늦었지.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차라리 항소심에서 찾아오시지 그러셨어요. 자, 1심에서 법정 구속이 됐다면 이미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내가 단추를 좀 뭔가 잘못 끼운 것 같아 라고 생각을 그때는 하시고 저한테 다시 오시지 왜 대법원에 와서야 오셨습니까? 이거 대법원에서는요 유무죄를 다투는 것 말고는 의미가 없어요. 자, 합의도 항소심까지 하는 거고요. 자, 뭔가 선처를 받겠다? 내가 뭔가 이게 노선을 좀 바꿔보겠다라고 한다면 항소심이 마지노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찾아왔었어야 돼 그때. 근데 어떻게 본인들의 욕심이 난 어떻게든 무죄를 막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무죄를 주장해주겠다는 변호사로 뭐 갔었던 거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대법원에서 뭐 바뀌나요? 안 바뀌죠. 그래서 제가 대법원에서 제가 뭐 상고 이유서를 본인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기똥차게 제가 써드릴 수는 있는데 맡기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굳이 변호사 선임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결국은 그냥 상고를 포기하고 징역형을 살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자, 이렇듯 학원 선생님의 경우 항소심에서 마저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그냥 징역형이 확정돼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어도 항소심에서라도 합의를 하고 선처를 받으시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물론 이해는 돼요. 자, 학원 원장이야 뭐 이런 경우에는 어차피 지금 강제추행이나 이런 건으로 징역형을 면하게 된다 하더라도 더 이상 학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취업 제한이 붙으니까요. 근데 그 취업 제한이 만약에 붙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뭐 소문나고 했으면 뭐 끝난 거지 뭐. 그러니까 치열하게 무죄를 다투려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는데 제 생각에는 적어도 구속된
구속되는 거는 좀 막아야 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마지노선이잖아요. 구속이 되고 안 되고는. 제가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라도 좀 막아보려고 했는데 뭐 그냥 뭐 아니면 도 이런 식으로 그냥 뭐 하시니까 구속이 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케이스들이 생각보다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상담을 꽤 했기 때문에 저한테 상담을 안 오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을 테니까 유의를 하셔라. 학원 선생님이나 뭐 어학당 이런 데 선생님들 추행에 걸리시면은 이판사판인 건 알겠는데 제대로 좀 응대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 뭐 헬스 트레이너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외부에서 뭐 클럽에서 뭐 이런 데서 추행을 해가지고 뭐 성범죄 전과자가 됐어. 자, 이런 경우에 취업 제한만은 좀 풀어주세요 라는 청구를 해서 그게 받아들여졌던 케이스들은 있었는데요. 자, 이런 것처럼 학원 선생님이야? 학생이 미성년자야? 근데 추행을 했어? 자, 그래가지고 이미 구속까지 됐어? 라고 했을 때 과연 판사의 입장에서 이 취업 제한을 풀어줄까? 저는 아닐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학생을 상대로 추행을 한 거잖아. 자, 그러면 얘가 계속 학원을 운영을 하면은 또 학생을 상대로 그 학원이라는 공간이 어쨌든 범죄 현장이 되는 건데 그거를 계속 그래 뭐 얘가 생계가 필요하니까 뭐 계속 학원을 하게 둬야지 라는 식으로 적극적인 판단을 하는 판사는 흔치 않을 것 같다. 거의 없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막기도 참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어려운 사건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는 정말 프로의 도움을 받으셔서 진행을 하시는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각 케이스별로 다르기 때문에 깊이 있게 논의를 하는 게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근데 다만 한 가지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는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취업 제한이라는 게 붙는 환경들이 있어요. 뭐 경비라든지 뭐 헬스클럽이라든지 뭐 어떤 운동의 선생님, 학교, 학생, 학원 뭐 이런 공간들 직업들 이런 데 있어서의 추행이나 성범죄는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항상 유의를 하시고 그리고 이럴 때에 사건이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냥 무죄 주장해봅시다 라고 하는 뭐 열정이 넘치는 변호사님 말고 정말 제대로 이런 케이스들을 많이 알고 있어서 제대로 좀 진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변호사를 만나서 가시는 게 옳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남겨봅니다.